예. 오늘은 소프트 펭귄의 펭귄 소프트. 펭귄 소프트의 문선주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고 네. 자세한 이야기는 또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벨리 참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네요. 예. 그거는 우리가 계승해가고 그 가발을 팔았던 가발도 전시하잖아요. 그 당시 공장도 전시하고 예. 역사는 역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만의 특이한 그 생태계, 우리만 특이한 어떤 기질, 창조성, 어떤 인내성 내지는 성실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줘야 우리가 작곡을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저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애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면 그 영혼 2인자밖에 안 됩니다. 그럼요. 만약 스티브도 IBM에 벤치마킹하고 IBM의 걸 가지고 IBM의 거에서 개선을 하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따라오면은 애플이 안 생겼죠. 생각부터 달랐고, 즉 제가 보기에는 벤치마킹을 안 하지 않았나, 혹은 했더라도 전혀 완전히 다르게. 그렇지 않으면은 전 세계 모든 거의 PC 업체들이 전부 IBM 호환성에 맞게끔 주변 기기라든지 모든 디자인이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애플은 전혀 다르지 않죠. 오히려 창조적인 자기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에 현재 애플이 그렇죠. 예. 자, 뭐 우리도 제2의 뭐 저커버그나 페이스북이나 뭐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말 자체는 차라리 젊은 애들 갖다가 모방하거나 아니면은 2인자를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 잘못하면. 바꿔서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세상에 대한 창조적 사고 접근을 우리가 그걸 배워야죠. 배우자 이런 뜻이 그렇죠.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 따라하자는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따라할 수도 없고 그건 안 되죠. 따라하면 당연히 안 되죠. 분위기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거든. 그러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IT든 아니면 BIT든 아니면 뭐든 요즘 융합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내지 않는 영혼 이기자. 그러니까 보면 매번 날 멍석이라 표현하는데 큰 인프라, 큰 생태계는 우리가 만드는 게 거의 없어. 안드로이드도 우리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앱스토어도 우리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하면은 또 냅다 달려들어가지고 국가든 어디든 정부 엄청난 돈 들여서 앱개발자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실효성 있느냐 하고 젊은 애들 앱개발해가지고 돈 버는 몇 명 있어. 내가 군대 가서 그걸 별다른 거. 아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오늘 아주 제대로 인자를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각이 다르니까. 아주 좋네요. 훌륭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진짜. 저는 전국에 있는 IT 기업들 인터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바산 디지털밸리에 있는 친구 양반들도 만나고 구로에도 만나고 저 상암동도 만나고 저 판교의 팀들도 만나고 대구 경북과 수도권 만난 대구 경북에 있는 기업 팀들도 만나죠. 대구 경북은 뭐 경북대 대학 하나가 나중에 한 20개 정도 대학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니까 지금도 뭐 어딜 가면 거의 많은 벤처 기업의 이사 중에 경대가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만나보면. 혹시 그 회사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회사인데 거의 맞다고 봐요. 있어요? 그 회사에도 있어요? 우리 쪽 우리는 없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이 대표님들이 말씀하실 때 2000년대하고 조금 다른 새로운 기회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상과 구로와 상암동의 그 젊은 열기를 만나보고 그 벤처타운에서 휴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막 섞이는 거 보면
내 실리콘밸리에서 한참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느낌이 비슷해. 진짜로. 그거 보면 전번에 항공기에 나온 26살짜리 대표님, 사장님 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에너지가 막, 뭐, 회사 나이도 나오고, 뭐 이게, 뭐, 친구, 내 아는 분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17명이 회사부터 차렸다 그러더라고. 뭐, 인도계, 인도, 뭐, 전 글로벌 회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에너제틱하고, 앙트프로노스에 비해서 보여서. 그래서, 야, 그 2000년,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그 버블 때의 IT와 지금의 한국의 IT는 다른 것 같다. 지금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제조업 중심에 혹은 그 대기업, 특정 대기업 중심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게 신경만 살려놓으면 특히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세계적인 회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서울은 그게 된다. 나는 제가 회사를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회사는 모바일 사진첩 회사를 인스그램 구글에 팔았던 그거보다 훨씬 창조적인 개념의 모바일 사진첩 회사를 포뮬레이션을 했는데 안 됐어요. 사실 특허도 내고 뭐 했는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 그게 아니라 내 연구의 목표거든. 답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하고 우리 커피를 한 잔 하고 하시죠. 네, 나도 지금 커피가 네, 그러시죠. 오늘 오늘 아침 좀 약간 헤비하게 났어요. 그러네. 옆방도 보니까 그 이낙연 의원 일본 언론들이 취재 중이어서 서로서로 뭐 안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바로 문 대표님을 모시고 바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인터뷰는 한 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기업 비밀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는 전부 다 기업 저희들 교육과 연구용으로 연구 결과가 100% 다 공개를 들어갔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 비밀을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연구 결과는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리고 내가 내 논문을 쓰는데 해외 사례 그리고 내만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논문 결과를 외국 친구들도 씁니다. 한국 사례를.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례를 공부하려면 논문 쓰려면 한국어를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 먼저 궁금한 게 소프트 펭귄이라는 회사 이름이 되게 궁금했어요. 펭귄 소프트. 펭귄 소프트. 지금부터 소프트 펭귄. 소프트 펭귄. 자꾸 펭귄 소프트 이름부터 불편해요. 펭귄 소프트. 어제 펭귄 소프트 얘기, 펭귄 얘기 나왔었는데 회사 이름이 궁금해서 왜 펭귄 소프트냐면요. 첫째 우리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면 소스가 암호화되어 있는 게 있고 암호화 안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정도가 그게 이제 소스가 암호화 안 된 게 오픈 소스인데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처럼 오픈 소스의 그 기본 철학은 같다고 보거든요.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그래서 오픈 소스의 전 세계적인 상징적인 아이콘이 펭귄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 간에 그래서 리눅스라든지 리눅스를 어떤 대표를 해서 GNU 그렇죠. 모든 쪽이 오픈 소스를 하나로 상징하면 그게 바로 펭귄이에요. 그래서 저희 펭귄 소프트라는 거는 저희는 오픈 소스 기업이에요. 오픈 소스처럼 오픈 소스 소프트 개발 전문 회사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펭귄 소프트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 펭귄도 좋아하고. 혹시 펭귄 보셨어요? 좀 통통하게 닮았잖아요. 볼리드 샤프하신다. 어디 가보면 펭귄 소프트를 막 해서 묻는 사람도 있어. 저기 안내 데스크에서 회사 이름이 재밌다고. 근데 소프트 하는 사람이 다 아니까 펭귄 소프트는 공개 소프트고요. 대표님이 전공이 IT신가요? 궁금해요, 나는 지금. 본인 대표님이 캐리어가 어제 발표하는 걸 다 맞으니까
전공이 컴퓨터 전공인 게 딱 소프트웨어 전공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뭐예요 전공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경제학. 경제학 저 근데 사실 경제학도 완전 순상문이니까 나하고 비슷한데요. 저도 경제학을 하고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단순한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이 복잡해 보여도 단순하잖아요. 경제학 전공에 위대한 컴퓨터 하는 사람 많죠. 경제학 하시는 분이 소프트웨어도 많고 법률 쪽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이 창조적인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단순한 사람들이 잘하거든. 집중적인 사람이 잘한다 그런데. 그렇죠. 그럼 직접 소프트웨어 하세요? 직접 그 이제 개발 이제 그 코딩 완전히 하는 건 잘 안 하고 그 이제 그 설계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UI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넘겨주고 개발팀한테 그 개발팀에서 이제 작업하고 또 검증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메인테넌스 쪽 이제 제가 조금씩 하고. 저는 대표가 회사의 반이라고 생각해요. 첫 직장이 어디셨어요? 궁금해.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첫 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니면 학교 졸업할 때부터 역사가 기니까. 졸업할 몇 학번이세요? 아, 84학번. 84학번. 야, 제가 86인데 저는 무사코 저보다 젊다고 생각하시는데 84학번. 정말 동안이십니다. 84학번. 위대하십니다. 와. 오늘 아침 뭔가 아주 그냥 이게 뭔가 정이 되는 친하게 열심히 모시고 그랬죠. 원래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예. 이제 경제 공부하고 예. 그 당시에는 90년인가 91년 미국에 유학생이 그 졸업하면 1년간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하게 해줬다고 네,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스턴으로 올라가서 그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로서치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 와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선배가 하는 회사에 무역회사에서 한 5년간 일했죠. 그 다음에 호주 대사관을 들어갔어요. 네, 그 호주 대사관 정보통신 상무관으로 들어가서 5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회사를 차린 거죠. 그러니까 호주 대사관 정보통신 일을 하면서 그 글로벌하지만 정보통신이라는 특정 분야에 그렇죠. 집중할 수 있으셨구나. 그때가 95년부터예요. 95년부터 95년 9월에 내가 대사관에 들어갔으니까 그 무역대표부로 들어갔거든요. 무역대표부로 95년도 9월에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웹이 막 시작됐을 시점에 그게 95년도에는 웹사이트 하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비용도 비쌌고 개발자만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이제 관심 갖고 그 트렌드는 이제 일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직감적인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다음이랑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 미국에 벌써 다음 이메일 서비스 나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이라든지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제 그때부터 탄생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로 넘어가서 회사를 뭐 설립이 언제쯤? 우리 설립 지금 펜싱소프트 2004년도. 2004년. 제일 처음에 몇 명이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한 명이 했죠. 혼자? 네. 나도 한 명 했는데 안 됐는데. 한 명이 했다가 또 인원이 또 많이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건 한국 같은 그 저기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없더랬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돈 벌고 아니 이거 촬영하면 돈다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그러니까 좀 말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로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태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아 그거는 저 공감해요. 제가 컴퓨터를 기술 경영을 하지만 컴퓨터 공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일당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저기 인력시장 가면 그에서 나의 경력 미장공이다. 미장공 경력 몇 년 그러면 일당 얼마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인력 공급 회사는 거기서 커미션을 남겨먹어요. 정확한 표현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쪽은 아시다시피 정통부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지침이. 그래서 뭐 자바다, 자바 개발자, 뭐 학위가 석사다, 박사다, 아니면 경력이 몇 년이 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임금을 딱 정해놨거든요. 단가를 정해놨어요. 아치건설 현장에 미장공이 경력이 10년이면 통상적으로 이거는 일당 얼마 하듯이 자바 개발 능력 10년, 자바 개발 경력이 10년이나 그리고 뭐 학위라든지 봤어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월 얼마라고 정부가 딱 정해놨어요. 예. 그리고 그거 땡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게 구조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그게 정착이 돼 있고 모든 공공 프로젝트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창조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가져다 주는 어떤 모든 것들이 전혀 배제되고 단순 인건비만 딱 계산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력이 늘었다고 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으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하면은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돈 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라이센스 해서 돈 버는 게 있고 둘째 유지보수를 해서 돈을 벌거든요. 첫째는 라이센스라는 개념이 국내는 거의 없고 둘째 유지보수비를 거의 안 줘요. 그리고 AS는 해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돈도 안 주고 AS 해달라는 거 있어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회사가 유지보수로 한 30~40%를 벌어야 그 회사가 안 유지보수 30~40% 보상을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 그것도 얼마냐면 공공 쪽은 국내하고 해외 기업을 차별을 해요. 해외 기업은 유지보수비를 많이 줘요. 근데 국내 기업은 유지보수를 거의 안 주다시피 하면서 해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회사가 견딜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당수 회사는 전부 전업을 했어요. 누구는 양재동에서 꼭 하는 사람, 누구는 저기 기농에서 지금 포도 농사하는 사람. 나는 그나마 이제 약간 옆 동네로 가서 내가 개발한 소프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대표님 지금 현재 직원이 얼마쯤 돼요? 지금 4명. 4명. 작년도 매출 얼마입니까?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충 얼마인지 물어보면. 작년도 매출은 얼마 안 돼요. 작아요. 우리 지금 뭐 이제 어떤 막 스타트업이라고 봐요. 2004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수업료를 많이 냈죠. 그 당시에는 왜 우리가 한 몇 년간 엄청 고생한 게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웹 호스팅 있죠. 서버가 있으면 거기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생성해야 되고 FTP라고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발자 아니면 시스템 개발자 아니면 잘 못했어요. 시스템 어드민 아니면 우리가 개발한 솔루션이 뭐냐면 초등학생도 웹 기반으로 웹에서 로그인하면 원격적인 서버에 FTP 암호 변경이라든지 DB 생성이라든지 이 모든 작업을 웹에서 리눅스든 매cin토시든 윈도우든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작업이 가능했어요. 근데 호스팅 시장이 크잖아요, 한국이. 사실은 홈페이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주를 가능하고 전 세계는 모두 다 우리가 말하는 호스팅 자동화라는 컨트롤 패널이라는 걸 다 사용해요. 그래서 단순한 작업들, 그래서 FTP 암호 변경이라든지 도메인 중 하부 도메인이 있잖아요. 하부 도메인을 생성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이 직접 다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까지도 잘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아직도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심지어는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동남아를 포함해서 이런 데들은 컨트롤 패널이랑 자동화된 호스팅 컨트롤 패널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아까 말한 하부 도메인, FTP 등등등 작업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발한 게 그 솔루션이 있어요. 컨트롤 패널이라고. 그걸 하게 되면 고객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바로바로 생성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비용 절감도 되고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해서 그걸 도입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페이지 비슷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좀 이게 안 맞았어. 호스팅 회사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다이아 등 서버 구축해주고 하는 회사들 그 사람들은 그 뭐 하나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까 지금 인스타그램처럼 그 유사한 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뜻밖에서 이해가 가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냐면은 개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IDC라든지 호스팅 회사에 누군가의 이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파트너들은 이 개발된 좋은 제품을 갖다가 서비스하고 이게 큰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수능인 게 인터넷이라는 게 확장되고 홈페이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확장됐던 시절 그때 그 서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웹 기반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개발해서 국내 파트너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자라는 모델 자체가 한국에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전부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호스팅 회사들은 개발력이 없거든요. 그다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그 저기지. 그래서 그게 그러다가 한 3년간 날려먹었죠. 그래서 결국에 판단이 이 모델은 한국에서 안 통한다. 내가 소비자한테 직접 팔든지 아니면 냅두든지 둘 중 하나다. 그게 한 3년 걸렸어요. 그걸 깨닫는데 주가 이제 다니면서 영업하고 우리 그 솔루션 쓰고 호스팅비 월 얼마씩 조금만 얹혀가지고 우리는 나눠 먹읍시다 쉐어하자. 그래도 안 돼. 그게 안 돼요. 내 해보니까 그거 딱 틀린 거거든 지금 사실은. 그거 안 돼요. 내 서브 해보니까. 그러면 혹시 관련 특허들도 좀 있나요? 가지고 계세요? 그쪽 관련 특허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특허 개발이니까. 아마 원천 기술보다는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제품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변했죠. 그러면 궁금한데 제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다음으로 중요한 꼭지로 여쭤보고 지금 대표님의 캐리어를 들으니까 많은 다이나믹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소화하시고 새로운 걸 했는데 많은 제품이 변해가는 그 아이디어 원천이 어디서 오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 개, 하나는 그 정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나라는 정보를 하나하고, 둘째는 감이죠. 정보력하고 감, 느낌.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세요? 만나는 사람은 저희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내가 한번. 그러니까 정보는 사람 만나는 데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책. 그러니까는 그 책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매체에서 그 다음에 사람 직접 만나는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제 직감 같은 거 그런 것 제품의 변화가 좀 한번 설명 한번 우리가 크게 보자. 제품이 우리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해보면 홈페이지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을 해보면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죠. 서버랑 하드웨어가 있고 우리 하드웨어는 하진 않아요. 그 하드웨어 바로 윗단에 운영체제가 있죠. 우리는 슈퍼툭스라는 운영체제가 우리 그 자체로 있어요. 슈퍼툭스. 네, 슈퍼툭스라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바로 하드웨어가 있으면 OS를 설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OS 중에 리눅스 OS인데 이게 이제 슈퍼툭스 또 툭스가 그 펭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툭스에서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니 아니면 웹서버니 뭐 이렇게 미들웨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미디어로 올라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없애요, 솔루션이. 그러면 웹서버, DB서버, FTP 서버 등등이 있으면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또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웹서버도 관리하고 DB서버도 관리하고 FTP 서버도 관리하고 서버를 원격으로 웹 기반을 관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윗단계에는 홈페이지든 그룹웨어든 ERP든 아니면 기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든 간에 학사 프로그램이든 이제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 돌아가는데 가장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컨텐츠 관리 솔루션이거든요. 그 컨텐츠 관리 솔루션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 세 가지 벤처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리눅스 OS, 그 다음에 이제 슈퍼투스 OS 말씀. 그렇죠. 슈퍼투스 제품명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는 그 미들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 웹 기반 원격 제어 시스템이 CM 패널이라고 있어요. CM 패널. 브랜드가 CM 패널. CN 패널. CM. 마이크 할 적에 M자가 CM 패널이 두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CM 패널이 이제 미드웨어까지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단계죠. 애플리케이션 단계에 그 웹메일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핵심 컨텐츠 관리 솔루션 CMS, 이게 스마트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일반 회사하고 달리 우리는 OS부터 사실은 OS 단부터 윗단까지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드문 회사예요. 대부분 시스템만 하거나 어플리케이션만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 시스템을 잘 못해요. 그렇죠. 또 시스템 하는 사람들 어플리케이션도 잘 안 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시스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같이 가져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어플리케이션 아무리 좋아도 모래 위에 성이 되거든요. 아무리 어플리케이션 좋아도 시스템 단계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될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은 웹서버가 죽어버리면 홈페이지가 분명히 다운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OS 단부터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전체가 안정적으로 하나로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시스템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 단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OS부터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뭐냐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슈퍼투스 리눅스 운영 체제를 오픈소스 기반인데 그거를 갖추게 된 아이디어의 원천은 그걸 어떤 계기로 그걸 확보하게 됐는지 궁금해. 왜 그러냐면 오픈 이노베이션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고 어떻게 추가돼 갔는지가 궁금해서 했죠. 우리가 그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가 오픈돼 있는 소스가 오픈돼 있는 거죠. 무료는 아니고 그럼 오픈소스 중에 유료돼 있고 무료돼 있는 거죠. 소스만 오픈돼 있는 거죠. 그 상태인데 기존의 리눅스 운영 체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또 다시 슈퍼투스 왜 했느냐? 우리가 이거는 그 소위 드라이 don't repeat yourself라는 드라이 원칙이 어긋나거든요. 있는데 왜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했어요. 첫째, 리눅스 서버 하나 설치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설치 못해요. 리눅스 서버 설치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설치를 못해요.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려울 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또 서버 설치라는 거는 내가 웹서버다, DB서버다, FTP 서버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창조성이 필요 없는 거의 반복되는 매번 똑같은 작업이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서버 설치하나, 이쪽에 서버 설치하나, 웹서버 설치하면, 아파트랑 웹서버 설치하면은 똑같은 작업을 매번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번이 100번이 1000번이고 이런 걸 가장 잘하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은 단순한 작업은 반복하는 작업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한 가지 환경 설정이 있는데 환경 설정 보려고 하면 되게 머리 아파요. 근데 일반적인 서버들은 요구사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또 운영 체제가 그런 것 많아.
복잡고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산성 문제나 비용 문제나 그 다음에 나중에 복구, 서버가 망가졌을 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절차, 복구하는 그 매뉴얼 전체를 봤을 적에 지금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 즉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을 하거나 넣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 있으면 자동화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슈퍼톡스를 하게 되는데, 슈퍼톡스 특징은 원클릭으로 설치가 다 끝나요. 원클릭으로. 서버가 딱 있다. 그러면 우리 슈퍼톡스 CD를 딱 넣어요. 그러면 설치했으면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설치 두 개를, 하나는 레이드라고 하드디스크 두 개를 가지고 하나가 쭉 너 여기서 서비스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꾸밀 거냐 아니겠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꾸미겠다 누르고, 그 다음에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그리고 나 또 ES 눌러요. 확인.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한 10분 15분만 있으면 서버 세팅 완료해요. 정말 진짜입니다. 그러면 땡이 굴러. 더 이상 없어요. 서버를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설치고, 그 다음 운영, 이제 웹서버, DB서버 이런 거는 우리 CMPN에서 작업하니까. 예, 아까, 예. 네. 근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돼 서버가 이제 망가졌어요. 그럼 이제 재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재설치도 다시 서버 갖다 놓고, CD 놓고, 똑같은 방법.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작업을 전문가가 거의 1시간, 2시간 반나절 걸려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반복적인 작업인데 거기에서는 설치에서는 참 아까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원클릭으로 설치한다는 게 하나. 그리고 OS라는 게 보통 보면 하나의 OS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슈퍼톡스는 고객이 하나 생기면은 고객 전용 OS가 생깁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전부 커스터마이징이 된 OS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라이센스를 줬다. 그럼 그 A라는 사람의 환경에 최적화, 커스터마이징 된 OS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보통 OS 한 명을 만들어가지고 다수한테 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아니에요. 1대1처럼 각각의 고객의 커스터마이징 된 OS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몰라서 지금 하신 그 서버 시스템에 슈퍼톡스를 하면 리눅스 기반이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윈도우나 애플 OS 기반의 응용 컴퓨터를 그와 연결해서 슈퍼톡스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의 DB를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질문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맥에서 작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슈퍼톡스 운영체제 기반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뭐 축적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클라이언트, 요 컴퓨터에서 말하는 저 노트북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 땅하고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요즘에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는 리눅스든 매킨토시든 스마트폰이든 아이패드든 안드로이드든 뭐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웹메일 같은 거, 구글의 메일이다. 구글 메일은 매킨토시에서 접속하잖아요. 리눅스도 하고 윈도우도 하고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서버는 리눅스 기반. 그러니까 서버 땅은 클라이언트 땅하고 무관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슈퍼톡스가 서버 땅이죠? 서버 땅이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걸 혹시 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같은 데 사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운영체제가 크게 그 레드햇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레드햇 역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레드햇도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다시 패키징하고 자기네가 다시 작업을 해서 레드햇이라는 브랜드를 파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애플 서비스에 그렇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픈소스 갖다가 우리는 CentOS라고 있어요. 센토스라고 CENTOS 센토스 기반을 갖다가 슈퍼톡스로 만든 건데 아까 그 특징은 원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둘째는 CD가 7장인데 우리는 한 장이에요. CD가. 그래서 그것도 크다.
불필요한 건 다 빼버리고 7장의 CD가 한 장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포토샵처럼 김프라는 게 있어요. 리눅스에도 김프 빼요. 왜냐면 서버에서는 포토샵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빼고 대신 우리가 한 80개 정도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안, 악성 프로그램 잡는 거, 바이러스 잡는 거 이쪽은 이제 별도로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CD 한 장짜리로 만든 게 이제 우리 스포트스죠. 그럼 그걸 내부의 개발팀을 통해서 아니, 이제 그 개발은 인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인도 우크라이나의 연구팀을 네. 사람을 구해서 하신 거야? 아니면 그렇죠. 직접 개발한 걸 사서 하신 거예요? 개발 사람을 구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아까 했듯이 모든 기획, 설계, 기능, 특히 UI 이런 부분 100% 우리 여기서 다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OEM 쪽에서 제작만 제작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S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다시 개발하느냐 이유가 없거든요. 돈 들어가고 그거는 나한테 만족성이 없거든요. 그게 왜 서버도 원클릭을 설치해야 되고 복구도 원클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보안도 돼야 되고 그런 게 없거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딱 그 필요 원클릭 보안 뭐 이런 필요성에서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한 UI 편한 맞습니다. 서버 따는 그런 아이디어의 컨셉은 대표님이 인터넷 IT계 경험 살면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제품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작업들은 아까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고 사실은 내가 그 서버 설치하는 창의력 별로 없거든. 아니 내 말은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단순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창조성도 필요 없고 단순한 작업인데 왜 전문가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 1000개의 서버 설치하더라도 보면은요 1000개의 서버 설치하면은 99%는 기능이 다 똑같아요. 1000번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걸 왜 매번 사람이 수작업을 하냐 이거지. 매번 왜 수작업을 하냐 이거지. 똑같은 작업을 할 때마다 작업이 달라지면 괜찮은데 똑같은 반복된 작업을 똑같이 계속 매번 하는데 이런 거는 프로그램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게 낫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딱 들고는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제품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 이게 그런 문제의식을 들고 제품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나 그 에너지, 다른 사람들도 IT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표님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게 궁금해. 대표님 그런 능력.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그 경쟁력이거든요. 개인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이고 그게 모이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데 그래서 FTP 암호 하나를 그 당시에 보면 FTP 암호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요 이메일로 시스템 관리자한테 보냅니다. 그럼 시스템 관리자가 변경해서 알려줘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경험 수도 없이 했죠. 옛날에 한 5년 지금은 모르는데 5년 7년 전만 하더라도 이메일 하나 내가 새로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이메일 주소 암호 그리고 이메일로 작성해서 시스템 관리자한테 보내줘요. 그럼 시스템 관리자가 이메일 생성해서 보내준다고. 그런 우리가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있거든. 그건 아주 단순한 작업인데 내가 원할 때 24시간 언제 어디서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암호인데 내 암호를 왜 시스템 관리자한테 알려주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도 내가 직접 생성할 수 있게끔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게 소프트웨어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거를 프로그램이 가장 잘하는 거니까 매번 변하거나 매번 달라지거나 창의성이 요구하는 거는 컴퓨터가 잘 못하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단순하게 반복되는 거는 컴퓨터가 가장 잘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성에다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거는 암호 변경에 뭐 하려는데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집에서 반나절도 걸리고 이거는 스트레스만 문제잖아요.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중동 아시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동구권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지금까지도 안 할 거야, 분명히. 내가 지금 여쭤보면 이 제품을 이 아이디어를 들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거가 참 창업이 그걸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호주 아까 어디 상무 호주라고 하셨나요? 호주 대사관. 호주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국내와 국내외의 그 공개죠. IT 환경이 다른 것을 보고 그렇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업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그 1995년도 90년 말부터 95년 전후로 시작해가지고 90 말에 인터넷이라는 게 붐이 확 일었잖아요. 홈페이지도 엄청 늘었고 도메인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는 전부 그렇게 했었어요. 전 세계에는. 그래서 국내도 이렇게 인터넷이 성장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분명히 많이 생길 거다. 기하급수적으로. 매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메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FTP 안무 변경이라든지 DB 관리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참 수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나온 게 CMPN이다. 근데 그게 또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전부 다 아까 했지만은 뭐 서유럽이나 북미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중남미를 포함해서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동남아까지 전부 그 작업을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다 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다 해요. 근데 웬일인지 우리나라만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매번 연락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즉 남들은 전부 포크레인으로 공사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만 삽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삽질하고 있어요. 제가 DCS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면 계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예. 그거는 아까 말한 그 컨트롤 패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각각의 본인이 설정할 수 있게끔 시스템 관리자가 또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컨트롤 패널이 그게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런, 그러니까 직장에서 국내와 국외의 그 IT 환경을 보고 이런 딱 보고 창업,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창업까지 생각은 안 하는 데 대단하십니다. 시장이 크거든요.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홈페이지에 그 우리가 말 멍석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우리가 판매하잖아요. 컴퓨터 OS 판매와 똑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하면은 나중에 웹메일도 이메일도 써야 되죠, 그룹에도 써야 되죠, 뭣도 써야 되죠, 뭣도 써야 되죠, 다 써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호스팅 쪽을 그 사전에 이렇게 인프라를 고객 베이스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그게 IT 유통의 핵심이 돼요, 축이. IT 핵심이 되거든요, 인프라가. 그 지금 뭐 내가 인터뷰한 기업들 중에 지금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여러 대요. 그러니까 20대 매출액 600억에 불사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나중에 서버를 내가 장악하고 있으면 맞아요. 완전히 나한테 이렇게 락인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 락인 되면 나중에 지가 불러가 이게. 스스로. 예, 그게 엄청난 그 아직 20대 아시는 사장님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힘들지만 일정 부분까지 딱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경영자가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 망가질 수 없어요. 경기가 좋아도 안 좋아도 그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100살까지 산다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죠. 와, 친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그러면 아까 금방 슈퍼특스 리눅스 운영체제 구축을 하고 간 위에 오는 CN 패널은 CN 패널. 두 번째 CN 패널은 슈퍼특스 구축하고 바로 CN 패널을 만드셨어요? 원래는 순서는 약간 바뀌었는데 네. CN 패널이 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투스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하이라키를 보면은 아키텍처 측면에서 보면은 슈퍼투스가 맨 아래고 그 다음에 이제 CN 패널인데 네. 순서는 약간 좀 바뀌었어요. CN 패널이 좀 먼저 나왔는데 그 약간 순서는 좀 그래요.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CN 패널이 먼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문제의식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원격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CN 패널을 먼저 만들고 그렇죠. 그거를 네. 운영할 수 있는 아예 서버를 슈퍼특스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OS라는 게
그 시스템 측면 우리가 많이 안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당연히 IDC나 기존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당연히 시스템을 잘 하겠지 라고 우리는 가정했던 거예요. 왜냐면 외국이 다 그렇게 하거든. IDC에서는 서버 관리를 잘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OS는 안 했죠. 그래서 그 CM 패널만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버가 다운돼요. 바이러스거든요. 그 다음에 해킹당해요. 서버들이. 그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서버 단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시스템 어드민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어드민들이 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 바로 윗단인데 시스템 어드민 단, 즉 서버 단에서 OS 단이죠. OS 단에서 자꾸 해킹 들어오고 OS 단에서 바이러스를 못 잡아주고 OS 단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못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꾸 서버가 또 하드가 다운이 돼요. 하드가 오히려 많이 적습니다. 하드가 그 수명량 우리가 한 3년 보는데 IDC에서는 운 없으면은 하드 디스크 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하드 디스크가 망가져가지고 서버가 죽어버리고 즉 위쪽이 아무리 이게 우리가 멀쩡해도 밑에서 죽어버리니까 서버가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걸 안 하냐? 왜 해킹 안 잡고 최소한 웨이드를 해라. 즉 하드디스크 2개를 움직여라. 하드디스크가 메이커와 생산 날짜가 2개가 다르면 2개가 동시에 죽을 확률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하드디스크 2개를 넣어서 하나가 죽더라도 한 개 서비스 되게끔 해라. 그리고 이거를 점검해서 죽으면 얼른 더 갈기고. 근데 하드디스크 하나만 있으면 이게 죽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발 하드디스크 2개를 최소한 2개를 넣어라. 이거. 그 다음에 제발 해킹 좀 막아라. 근데 IDC나 서버스팅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 야 이거는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뭐 설치하려 하나 그러면 되게 오래 걸려. 우리가 죽겠는 게 당장에. 고객은 고객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안 문제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백업, 안정성, 백업 안정성, 서버 안정되게 운영돼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 설치부터 안정성, 보안성, 악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통 또 쓰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에 거기에 또 악성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든요. 그걸 다 잡아줘야 돼요. 그걸 어디서 잡느냐? 서버에서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못 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가장 큰 통신회사부터 다 뚫렸어요. 근데 누구라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야 이거는 도대체가 가장 큰 통신회사 IDC도 시작해가지고 조그만 데까지 총체적으로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해커들의 놀이터가 한국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해커들의 놀이터는 한국이에요. 아직도 가장 스팸을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한국이 진짜 스팸 보내냐? 안 해요. 외국 애들이 한국에 있는 서버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보내는 거지. 우리가 누명을 쓰고 있는 거지. 하여간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OS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OS를 안 만들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그래서 OS를 만들면서 보안이라든지 악성성이라든지 설치 단순화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전부, 즉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전부 반영이 돼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슈퍼톡스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 네, 그 당시 심각했어요. 그 가장 큰 통신회사 아까 얘기했지만 다 뚫렸어요. 우리가 그 SM 이메일 볼 때 SMTP 딜레이라고 하는데 전부 오픈됐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해커들이 우리나라 그 서버를 지크 서버처럼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막았다고. 안 막았다고.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님한테 슈퍼특스가 사후적으로 편리하게 되는 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앙트프로너십 대표님이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추진력에 대해서 돈이 안 됐었는데. 근데 CM 패널을 아까 원격 통제의 필요성은 내가 충분히 공감을, 그것도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걸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체 개발하는 것도 아까 똑같은 건가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인도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친구들을 활용해서
그 컨셉을 딱 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CMP를 개발 과정. 그 당시에 CMP를 개발했던 거는 약간 이것은 기존에 있었거든, 외국 거. 네. 외국 걸 그대로 도입해다 써도 돼요. 근데 외국 걸 도입해서 써도 되는데 그 UI나 UX 측면에서 너무 복잡해요. 기능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고객한테 보여주게 되면 그 사용법도 알려주느라고 또 고생한다. 즉 사용자가 사용 못하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뭔가를 서비스 제공실 쪽에 사용자가 큰 교육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걸 내가 주게 되면 나도 괴롭고 사용자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기능만 구현하고 쉽게 하자. 즉 사용자가 딱 보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교육 없이 바로 할 수 있게끔 쉽고 단순한, 우리 개발 원칙이 항상 쉽게 단순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화된 기능으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안정되게 굴러가게끔. 네. 그래서 직접 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과 UI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개발자한테만 맡기면 기능은 많아지는데 그 UI 측면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 UI 만들어버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궁금해요. 저도 요즘 컴퓨터를 사실은 오픈 비즈니스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근데 UI 설계를 그 전에 해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거 했었어요, 직접?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하는 건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보통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껴도 개발하겠다 생각 못 하거든. 그러니까 UI 설계나 이런 컨셉을 갖고 내가 제품을 만들겠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든지 내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좋은 게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요즘에 보면은 SNS 2.0 했지만 협업이라는 게 인터넷 통하면은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웹을 통하면은 전 세계 어디 있든 간에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팀만 잘 뭉쳐지면, 팀만 뭉쳐지면 소프트웨어 같은 게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정말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각자 그 사람들은 코딩을 잘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몰라요. 그럼 내가 해서 이제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설계도랑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주면 거기서 그대로 코딩 해주죠. 근데 이제 그리고 외국에서 내가 코딩 우리 개발이 전부 외국에 있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설계 당시부터 글로벌하게 가야 돼요. 기획부터 설계부터 글로벌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고. 근데 국내 개발 환경은 국내 개발자들은 아쉽게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개발 능력은 국내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해외 환경을 이해하거나 해외 소비자를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면은 전부 국내 버전이고 국내판이고 로컬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북이라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유사한 거를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외국 나갔다가 실패했고 누구 대기업도 예? 그 하나의 포탈 미국 진출한다고 엄청나게 갖고 왔다가 완전히 참패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기획부터 프로그램 짤지 기획부터 국내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영어로만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외국 나가요. 안 되거든. 구조부터 달라야 되고 기획부터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해외 나가서 성공 못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기획부터 설계부터 구조부터 다르게 해야 하는 한국이. 페이스북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훨씬 사실 그 이상을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링키드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세이클럽하고 아이러브 스쿨 기억나시죠? 네. 시작해가지고 싸이올부터 시작해서 알러브 스쿨 그 개념이 링키드 그대로 들어가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왜 그게 그러냐면은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인터넷 환경이. 맞아요. 생태계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획을 마케터들이 안 해요.
중요한 얘기 하시죠. 마케터들이 해야 되거든.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성장이 지금은 미비하지만 그 기획을 글로벌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글로벌하게 짜야 되고, 그리고 아까 API 같은 오픈 API 같은 거 네? 서로 확산하려면 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 혹은 사용자 혹은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선택을 이뤄서 확산해야 할까지를 생각하고 그게 기획에 들어가고 개발에 쓰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유감스 거는 한국인이 잘했지만 그게 전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은 기획은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본투비 글로벌이라고 할 때부터 기획부터 개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코딩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좀 약하고 마치 컴퓨터 그래픽 3D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근데 기획력이 부족하고 시나리오 부족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CG 통과지부터 시작해서 옛날 2D부터 3G까지 한국이 기가 막히게 전 세계 최고거든요. 잘해요. 근데 시나리오가 우리는 잘 못 쓴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그런데 설계라고 보거든요. 즉 코딩은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데 기획 설계는 우리가 좀 약해요. 한국이. 글로벌한 기획 설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쪽에 그 전문가 구성하고 팀을 짜게 되는 동기고 그게. 그래도 대표님이 그 공부를 해외에서 하고 외국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글로벌한 어프로치가 되는데, 내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돼요. 삼성 출신들은 삼성 하면서 해외 프로젝트를 해봐서 그 친구들랑 일을 하고 그거 들고 나서 창업하고 있는데, 해외와 컨택하는 대기업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국내 대구에도 200명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 그룹 회사가 10개 이상 돼요. 그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매출액이 그다음에 기절할 만큼 큽니다. 그런 회사가 10개쯤 돼요, 대구에 있는데. 상당히 큰 회사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외를 이제 요만큼이에요. 이제 100여 명 되거든요. 100여 명. 그 중에는 이미 수도권에다 왜냐면 전부 다 경대 출신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데를 참여해서 요즘 국회의원도 몇 명 나오고, 근데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러면 CM 패널이 됐고, 마지막에 아까 스마트 홈페이지, 스마트 CMS. 스마트 CMS 이거는 우회된 겁니다. 어떻게 또 이 아이디어까지 가게 됐죠? 이제 그러면 OS가 이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그 원격 제어가 나왔죠. 그다음에 잠깐만, 왜 스마트 CMS라고 해요? CMS가 컨텐츠 관리 솔루션이잖아요. 예. 컨텐츠를 하면 텍스트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일반적인 컨텐츠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일반적인 CMS가 아니고 훨씬 이제 차별화된 의미로 스마트 CMS라고 붙인 거예요. 멋있다.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거 개발하게 된 계기와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 홈페이지하고 스마트 CMS 같은 그 부류인데, 스마트 홈페이지, 스마트라는 말 쓰는 게 국내에 우리가 썼을 당시에는 스마트 성경인가 무슨 홈페이지 아니지, 교복인가 뭔가 있었어요. 스마트라는 홈페이지에 교복에서 했지. 그거하고 몇 개 외에는 스마트라는 말을 쓴 데가 없었어. 우리가 처음 썼을 적에. 지금이야 너무나 다 보편화 되어 있지만 참고로 우리가 뭐 다른 게 우리가 먼저 썼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전에 썼던 거는 그 성경의 교복에 뭐 스마트 같은 부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스마트는 이제 그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홈페이지가 혹은 그 DB가 혹은 어마어마한 그 서비스들이 성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그 웹 서비스에 국회에서 제공하는 뭐 법률 정보들, 여행사에서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거든, 보험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주든, 공공기관이 정보를 해주든, 수출기업이나 일반 기업이 정보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웹에서 제공해주든, 그 모든 거의 인프라는 CMS입니다. CMS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관리가 되고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웹 서비스에는 필수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디지스도 지금 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MS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CMS를 통해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CM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볼 수 있고, 그 중간에 매개체 핵심 인프라가 CMS입니다. 이거 없이 홈페이지 운영이 안 돼요. 그건 알겠는데, 우리 스마트 펭귄이 갖고 있는 왜 스마트 CMS. 스마트 CMS, 그 다음에 why 스마트 CMS. 왜 그렇게 되냐면, 첫째, 자, 쉽게 설명할게요.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죠. 네. 청와대든 국회든 네. 누구든가 홈페이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홈페이지 만들려면은 필요한 것 중에 CMS가 일단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역시 기존 거에 따라 그런데 기존의 CMS가 뭐가 불편하냐? 첫째, 어려워요. 사용법이 어렵다. 둘째, 또 뭐가 있냐면은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일반적인 데스크탑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요. 그쵸? 일반적인 홈페이지 만들면 지금 그 대구경복과학원 마찬가지예요. 디지스도 홈페이지 하나 만듭니다. 예산 딱 만들어요. 하나. 좀 기다려요. 나오면 그러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모바일 그래. 야,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어야지. 그럼 또 예산을 또 확보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어요. 지금 보통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뭐 국제표준이 뭔지 홈페이지 뭐 표준 얘기도 나와요. 그럼 또 표준 작업을 또 예산을 갖다가 또 표준 작업을 해요. 국제표준도 맞췄어. 근데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법으로 시각장애인들도 홈페이지를 보는데 문제없게 해라. 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2008년도에 통과했어요. 그 웹접근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장착법에 그 법을 또 지켜야 돼. 공공기관.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모든 법인을 또 지켜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웹접근성을 또 해야 돼요. 벌써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걸 했죠. 모바일 했죠. 웹표준 했죠. 웹접근성 했죠.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홍보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성화를 해야 돼. 또 광고 예산이 또 나와요. 활성화하자.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또 홍보 비용이, 검색 엔진 등록 비용이 또 엄청나게 또 나와요. 그래서 또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검색 엔진이 잘 걸리게끔 최적화를 해야 된다. 검색 엔진 최적화 프로젝트가 또 나와요. 별개 예산으로. 또 그걸 합니다. 또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니까 이제 그런데 SNS를 연동하자. 네? 페이스북이랑 뭐를 연동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또 SNS 또 연동. 자 보세요. 홈페이지 만들죠. 표준해야 되죠. 접근성 해야 되죠. 검색 최적화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광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SNS 연동해야 되죠. 그래서 몇 개가 나오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따라하고 있어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 사업할 때 뭐가 문제냐? 첫째, 효율성이 문제예요. 효율성. 둘째, 예산이 문제라고. 그쵸? 예산과 효율성.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거든. 셋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합쳐지면 경쟁력이거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건 복잡한 게 아니거든. 프로그램이 좀 단순해요. 근데 그거를 온 나라가 그거를 그래서 청와대 앞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여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홈페이지를 전부 따져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 낭비, 행정 절차. 한번 정부기관은 입찰 나라장터 나오면 그 서류 작성해야죠. 사람들 그 입찰 참가해야 되죠. 프로세스가 한 열흘 보름 걸리잖아요. 그죠? 그 행정 절차도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이상 비용까지 해가지고 국가적 따져서 어마어마한 그 예산 낭비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 말 안 된다. 프로그램적으로는 단순하다. CMS를 한 방에 CMS 하나를 만들면 사용자는 CMS 하나만 배우면 돼요. 끝나. 그 사용자는 내용 한 번만 업데이트하면 끝나. 그럼 동시에 데스크탑과 모바일과 표준과 접근성과 검색 최적화와 SNS 연동을 CMS 하나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효율성도 좋고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사용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용자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거다네. 지금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작업해야 돼요. 트위터 로그인해서 또 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있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 있으면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자가 또 들어가. 데스크탑 있으면 데스크탑 관리자가 또 들어가. 들어갑니다. 서쪽에서 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쉽냐고. 여기로. 네? 근데 그런 불편함을 저도 느끼잖아요. 정말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도 실제로 개발할 생각 해서 사업할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그 스마트 CMS를 결정적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면 시장이 보이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시장 당연히 보이죠. 시장 우리가 말하는 천연 시장이 보는데 특히 한국은 완전 천연 시장이에요 지금. 아, 천연 시장이 보였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당시부터 내가 인발을 했었으면 직관했죠. 94, 5년부터 우리나라 홈페이지가 시작됐어요. 그때 아마 한 20개도 안 됐을 거예요. 전국에. 그 다음에 90년대 말, 2000 초에 붐이었다가 쭉 지금은 안정기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홈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보기에 한 50%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50%는 아직 홈페이지가 없고 50%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죠. 이 전부 만들어놓은 지난 한 15년간 만들어놓은 홈페이지가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 개선해야 다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시대로 갔거든요. 모바일뿐만 아니라 아까 했듯이 모바일 웹페이지는 안 맞거든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모바일도 당연히 안 맞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홍보해야 되는데 검색 최적화는 당연히 안 돼 있고 SNS 연동은 거의 안 돼 있고 근데 SNS 연동은 다 사람 하고 싶어 해. 홍보도 하고 싶어 해. 나도 연동 안 돼 있어. 네? 그렇죠. 홍보를 하고 싶어 해. 즉 디맨드는 잔뜩 있는데 현실은 아무도 거의 없거든. 이런 천지시장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직접. 그렇죠. 와, 이제 듣고 보니까. 완전 천지시장이에요. 어제 키예프 보셨잖아요. 네. 키예프, 난 궁금한 게. 키예프 그 정부 사이트, 정부 지오케이잖아요. 정부는 분명히 그거 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아니고요. 입찰 나온 거 보면은 돈 깨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입찰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초청해서 소위 말 전문가라는 심사위원들을 데려다가 하고 검수 다 했잖아요. 결과물이 지금 그거잖아요. 아니 그런 탁월한 시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 궁금해. 탁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가장 깝깝한 게 뭔 소리냐면은 아니 내가 탁월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업자는 많아요. 많죠. 수도 없이 많아. 그럼요.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컨셉을 들고 열리지 않은 시장이 접근하는 엔지니어나 사업자를 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뷰포인트가 어디서 생길까 궁금해서. 그거를 제가 보면 마켓 리서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컨설팅 경험도 있어야 되고 IT 학년 이해도 있어야 되고 외국의 어떤 그 상황도 많이 알아야 되고 개발 능력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내 개발 능력도 알아야 되고 현지 시장 요구사항도 알아야 되고 즉 한두 개 개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생태계를 이해해야지만이 이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그 신문사 사장 얘기입니다. 좀 친한 사람이 있어요. 야, 좀 친하니까. 그러면은 네이버가 바보냐? 조선일보랑 네이버랑 그런 데들 왜 그럼 그렇게 안 하느냐? 모바일 홈페이지 M자 붙이죠. 지금 거기 거는 디지스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아마 모바일 홈페이지 찾아오면 M자 분명히 붙일 겁니다. M자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거든. 절대 붙이면 안 돼, M자를. 근데 M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모바일은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묻지 마시고 M자를 붙여서 작업을 한다고. 근데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쉽게 해서 너는, 나 잘하는, 그러니까 너는 회사도 조금 많고, 인력도 오는 거 알고 있는데, 네이버나 삼성이나, 아니면은 저기 저희들 커피 한 잔만 더 아니면은 기타 그 조선일보라든지 큰 데들이 인력이 없느냐 돈이 없느냐 왜 그럼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술이 나보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고 돌아갈 정도면 한국은 참 창피한 거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국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단순하냐? 우리가 그 국제 웹 표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ISO 14000, 9000 있듯이 웹 문서에도 ISO 25445라고 있어요. 1544고 무슨 치킨 배달권 같은데 15445가 HTML 문서 국제 표준이에요. ISO 15445가. 그 ISO 15445라는 거를 그러니까 국제 웹 표준을 제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거를 검증할 수 있으면 그 정도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컨셉은 너무너무 쉽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국제 웹 표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국내에 몇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하나고 그럼 국제 웹 표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과 개발자와 팀워크가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지. 국제 웹 표준 그렇게 복잡지 않아요. 그걸 왜 반응 못 시켜요? 국제 웹 표준을 어정쩡하게 우리가 선무당에 사는 사람들 어정쩡하게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표님의 시각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국내에서 엔지니어가 마케팅을 하는 대규모 개발 회사에서 마케팅 경험자를 엔지니어 개발팀에 넣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게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소프트웨어 컨셉이 특히 고객의 요구, 시장의 요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객은 제품 개발을 위해서 디스커션의 대상일 뿐이지 개발팀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장 분석, 아까 마켓 리서치나 컨설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좋은 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하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공룡시대나 지금이나 그 원칙은 똑같거든. 내가 누구한테 대상에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갖고 제공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 어제 그 말씀 하시는 거 보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 말씀 듣고 엔지니어가 저런 얘기 잘 못하는데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물어보려다가 내가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내가 묻지를 못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표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본인의 기업가 정신, 본인의 어떤 계기인데 아까 보니까 제가 얼른 듣기로는 단순하고 쉽고 이게 제품 개발이나 본인의 사업의 건가요? 내가 사업하는 정신, 제품 개발하는 정신 이런 거 좀 소개시켜요. 제품 개발 쪽이요? 제품 개발과 사업의 정신. 아, 제품 개발 우리가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글로벌하게 기획하고 개발하자. 단순하게 만들자. 안정되게 만들자. 안정되게 만들자. 프로그램이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단순하게 안정되게. 왜냐면은 글로벌 해야지만이 국내에서 하다가 해외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글로벌하게 설계하고 기획하고 코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글로벌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 프로그램 짤짝에도 그 개발론이 있어요. 로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로케일을 안 만들어주면요, 저 로케일이 설계가 안 들어가면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개발론에도 그걸 따라줘야 돼요. 단순한 거는 어려우면 아무도 안 쓰거든. 심플해요. 왜 단순해야 되냐? 어려우면 누가 그걸 배웠었어요, 요즘 바쁜 세상에. 나도 안 씁니다. 딱 가가지고 그냥 매뉴얼 없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자꾸 고장나고 자동차 사면 자꾸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안정되게. 세 가지. 그리고 본인의 기업하는 정신. 기업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주체이지만 나는 최소한 한 10만 명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자. 아, 10만 명? 왜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적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엄청 많은 거. 그 정도면 되면 내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하려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모델은 지금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홈페이지 하면 제작 합작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거든요. 우리는 완전 시스템에서 분업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대구 경북 쪽에서 대구에서 우리가
그쪽 현지 기업 홈페이지 간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디자인과 필요한 입력이 있죠. 데이터 입력 같은 거는 대구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거든. 학생들 시킨다든지, 학생들 장학금 형태를 준다든지, 그러면은 일도 수월하고, 또 학생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대구에 있는 업체들도 좋고, 시스템은 솔직히 여기에 있거나, 시베리아에 있거나, 실리콘밸리에 있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서버는. 제가 계속 컴퓨터 만드는 회사 많이 하고. 저 대구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협업 모델로 시스템화시켜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선스 사스 개념 우리는 가고 이제 우리 시스템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가정하고 앱스토어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자들 있죠. 개발자들이 디자이너나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비 생기면 이제 그분들이 입력하고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시스템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뭐 몇천 명까지 확장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스템은 완전 글로벌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 우리는 이번에 일본어 버전 나왔다. 다음 달 우리 뭐 무슨 러시안 버전 나온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개발하는 순간에 러시안 버전, 일본 버전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돼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회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뭐 인력이 늘었다고 줄었다고 했는데 위험이라는 걸 많이 겪으셨잖아요. 엄청 많죠. 내가 겪는 나는 회사 안에서 이런 위험을 겪고 내가 위험에 대한 나의 철학, 뭐 위험을 겪으면서 이런 게 있어요. 위험은 많죠. 항상 그 어떤 내적인 내부 요인, 내부 요인 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뭐 사업하는 사람 중에 그거 없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지. 그거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지. 그렇죠. 크든 작든 간에.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CEO고 극복 못하는 사람은 종업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성공한 거고 그 성공의 실패는 누가 마지막까지 견디느냐. 누가 마지막까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나 성공은 다 해. 누구나 성공하는데 누구는 성공할 때까지 견디는 거고 누구는 성공하기 전에 그만두는 거야. 왜냐면 나름대로 비전은 다 있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비전이 다 있어. 나름대로 기술은 다 있잖아. 그만두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창업의 성공은 힘들지만 1번치 창업에 무조건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내기 그 고시 공부할 때 고시 합격에 천하의 비결이 있는데 붙을 때까지 한다 이거거든요. 대표님 말씀이 그 말은 지금 그만두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이 말씀은 굉장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으시네요. 위험은 있지만 이제 아까 했듯이 누구라도 어떤 기업이라도 위험이 없다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위험은 다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이겠죠.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방법 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은 그 누구나 성공한다. 단지 누구는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거고, 혹은 견디는 거고, 혹은 노력하는 거고, 힘들더라도 누구는 하다가 성공 시점적이 있지만 언젠지 모르죠. 분명히 있는 건 있는데 힘들거나 어렵거나 극복 못하면 그만두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 나의 그 아까 메인 제품 3개 있잖아요. 또 확대해 가실 거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전의 철학, 계속 새로운 제품을 업어가고 애들하고 축적하는 게 대체가 아니고 그렇게 축적해가는 거에서 축적이죠. 생태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제품을 만들고 추구하는 나의 도전의 철학? 뭐 이런 것 좀 사업하는 후배들이나 나중에 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태계를 추구하는 나의 철학, 도전 철학, 새로운 제품을 계속 엎어가는 생태계로 하겠다고 앱스토어, 제가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 전형적인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 앱스토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연구에서. 그래서 도전 철학, 그 새로운 제품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영역 진출의 어떤 도전의 철학,
어떻게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네. 그런 건 좀. 나도 뭔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중소기업 대표를 인터뷰해보면 어떤 사람은 4년 정도 꿀을 했는데 제품 다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뀐 사람은 종업원이 4분의 1로 줄어 있어요. 새로운 제품이 추가되지 않는 중소기업은 5년 만에 나간다고, 대기업은 10년 만에 나가고. 제품 꾸준히 나와야 돼요. 꾸준히 나와야 된다는 건데, 꾸준히 나오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꾸준히 갖추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장, 시장하고 밀접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파악해요. 시장이 변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현재 변할 수도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변할 걸 예측하면 그게 이제 정확하면 더 좋겠고 그걸 예측해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는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통상적으로 어떠냐면은 이거 멋있다 해가지고 개발을 먼저 해놔요. 그 다음에 어디다 팔까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에서 이거 요구하네. 저 사람은 막걸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걸리를 좋아하면 막걸리를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게 낫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내가 소주를 너무너무 좋아해. 소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소주를 좋아해. 그 소주를 만들어. 그 다음에 갖다 팔아요. 이것보다는 시장이 현재 뭘 요구하고 향후 한 5년 정도 뭘 원할 건지 그게 과학적이고 혹은 직감적으로 검증이 어느 정도 된다 치면 그걸 개발해서 같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이제 사업 개발 측면에서 내가 좀 실패한 건 많이 있지만 그 OS도 마찬가지고 리눅스 OS 그 CMP는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근래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도 아마 10중 8구는 아마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맞았던 거고 CMS 마찬가지로 지금 검색 최저가 다 해야 된다 그러죠. 홍보해야 된다 그러죠. 광고 내죠. 그 다음에 표준 작업해야 된다.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가 이 업종에 있고 꾸준하게 봐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지 생판 모르는 업종이 있다 오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항상 밀접하게 있어야 돼요. 새로운 도전이 시장에서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업은 시장에서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내가 얼마 벌었고, 예를 들어서 앱 개발에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버에 몇 프로, 뭐에 몇 프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걸 우리가 돈 버는 구조는요, 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CMS 라이센스, 하나 있고, 라이센스 판매가 하나 있죠. 그 판매를.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저희 고객은 우리 라이센스 구매하는 고객들 전부 다. 라이센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죠. 임대 방식으로. 우리가 SaaS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해가지고 SaaS 개념으로. 옛날 패키지 제품처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서버에서 임대만 해서 쓰는 이렇게 서비스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고객은 우리 스마트 CMS를 월 임대에서 사용하는 임대료 라이센스를 우리가 받아요. 그게 수익 모델 하나 있고, 둘째는 우리는 홈페이지 쪽으로 제가 이제 하니까 홈페이지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홈페이지 디자인을 해야 되고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수익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매달 우리 휴대폰 내면은 그 나가듯이 호스팅비라고 매달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매달 나가는 그 월 호스팅 서비스비가 저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수익 모델이. 그러니까 초기 구축할 때 홈페이지 초기 구축할 때 라이센스 하나,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건 고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매월 나오는 호스팅비. 이 세 가지가 큰 수익이에요. 그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라이센스가 주로였다면 요즘은 뭐 작년에는 어디가 비용이 높다든지.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라이센스 사업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라이센스 사업은 우리는 안 해요. 그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 서비스 우리가 개발한
솔루션, 스마트 CMS, 스마트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게끔 그 서비스만 우리는 지금 해요. 나머지는 안 해요. 개발은 자체 목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경우에서는 아예 개발은 저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용역, 개발 용역이라는 건 없어요. 개발 영역도 안 하시고. 그거는 아까 했듯이 그 건설 현장에서 그 노가다하고 일당쟁이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정부가 그렇게 가격을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오는 아까 했듯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는 10원 하나 작년 매출이 10억쯤 되십니까? 10억 안 되고요. 이거 10억이면 우리가 아니 그게 크지 않다는 거 내가 알아요. 사람 중에서. 우리는 매출 지금 하긴 그렇고 우리는 완전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부 과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전에 우리 그 OS 할 적에 OS 할 때 애틀이랑 그 공동 연구한 적은 있죠. 선도 과제를 해가지고 그 이제 애틀이하고 공동 연구하는 거 그런 거는 있었죠. 뭘 개발하실 때? OS 개발을 할 때? OS 쪽에 그 애틀이가 그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OS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큰 거 있죠? 완전 버리진 않았어요. 부요란 거. 예. 거기에 저희가 그 솔루션 파트너로 같이 참여했었어요. 지금 아마 언론 보면 애틀이 부요 해보면 펭귄 소프트 나올까 아마.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거 아까워. 아깝죠?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거 너무 아까워. 나도 개인적으로 아깝다. 돈 꽤 들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창업은 뭐다? 혹시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에게 약간 뜬금자인데 창업은 천당이고 창업은 지옥이다. 천당이든 지옥이든 내가 감당할 자신 있으면 덤벼라.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참. 그리고 절대 공짜는 없다. 사업함에 있어서 공짜는 없거든.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장시간의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인터뷰 결과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